섬유화학 기업 태광산업이 M&A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뷰티 기업 애경산업과 제약사 동성제약에 이어서 이번엔 배터리 소재 업체 인수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언뜻 보면 업종을 가리지 않는 묻지마 투자 같아 보이지만 쇠퇴한 기존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준비하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산업부 이지효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태광산업이 애경산업에 이어서 지금 이 동성제약까지 인수를 했는데 동성제약이 경영권 분쟁이 있는 회사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동성제약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정노환으로 유명한 중견 제약사입니다. 여기에 뭐 염색약 세븐에이트나 탈모 치료제 미녹시딜로도 유명한 회사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동성제약은 삼촌과 조카의 경영권 분쟁이 있던 곳입니다. 동성제약은 1957년 고 이선규 선대 회장이 설립을 했는데요. 1990년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을 했지만 2018년부터 거의 대부분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경영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오너 2세였던 이양구 전 회장이 2024년에 조카인 당시 나원균 부사장에게 대표직을 넘기게 됩니다.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전 회장이 지난해 조카와 상의도 없이 자신의 지분 전량을 마케팅 전문업체인 브랜드 리팩터링에 팔게 된 겁니다. 네. 이후에 이 전 회장은 경영권을 다시 가져오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동성제약은 경영 정상화를 이유로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가전 M&A에도 나섰는데요. 나 대표가 기업회생으로 이 전 회장에게 맞불을 놨다는 시각이 조금 지배적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M&A가 이루어지면 회사를 새로 만드는 것에 준하는 그런 변화가 있기 때문인데요.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채권자와 회사의 생존이 가장 중요하고요. 기존 주주의 어떤 가치는 후순위가 됩니다. 네. 그래서 M&A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존 주주의 지분은 감자를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전부 소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 주인이 되는 인수자가 유상증자 형태로 자금을 넣게 되는데요. 신주 대부분을 인수하는 측에서 보유하기 때문에 경영권도 자동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브랜드 리팩터링의 지분은 미미한 수준으로 좀 줄어들게 되고요. 태광산업과 연합자산관리, 즉 유암코가 새로운 최대 주주로 확정이 된다면 과거의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끝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성제약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란 얘기네요, 이번 네, 인수가. 맞습니다. 지금은 거래가 정지돼 있긴 하던데 석유화학 업체가 근데 제약사를 인수한다. 이거는 무슨 행보예요, 이게? 사실 애경산업은 화장품 회사고요. 이번엔 또 제약사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행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태광그룹에 대해서 먼저 좀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태광그룹은 은둔의 기업으로 불리던 회사입니다. 1950년에 설립이 됐는데요. 국내 최초로 스판덱스를 상업화한 섬유 1세대입니다. 이후에 1990년대 들어서는 석유화학으로 사업 영역을 좀 확장을 했습니다. 스판덱스나 석유화학 제품 모두 워낙에 좀 안정적이었고요. 여기에 이호진 전 회장이 2011년에 회사 자금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법정 구속이 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좀 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은둔을 택하는 편이 여러모로 좀 나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다만 2022년 들어서 잘 나가던 실적이 좀 꺾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내내 적자였습니다. 워낙에 이 사업 자체가 성숙할 대로 성숙한 사업이어서 성장 가능성도 낮았고요.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까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룹 내에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 이런 위기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전 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도 현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태광그룹 내에서 이 M&A를 전담하는 조직을 따로 만들고 여기서 주로 신사업 발굴에 좀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도에서 지금 인수하려고 하는 게 더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TPG와 컨소시엄을 이뤄서 K조선 인수전에도 좀 참여를 했고요. 이 K조선 매각은 더욱더 중요한 게 정부가 정부의 어떤 마스카 프로젝트 연동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딜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대형 도크 2기를 갖춰서 미군의 어떤 MRO 사업 유치가 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매각 가격이 최대 1조 원까지도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또 흥국생명을 통해서는 국내 최대 부동산 운용사인 이지스 자산운용 본입찰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1조 원 이상 베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렇게 M&A에 쓰는 돈만 지금 약간 어림잡아서도 좀 조단위 규모입니다. 그런데 태광산업은 유동자산이 지금 2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4,910억 원
건 정도에 불과하지만 대표적인 땅 부자이기 때문에 M&A 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도 나옵니다. 태광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에는 배터리 소재사 인수까지 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뭐 이것저것 마구잡이식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업계에서는 기준이 제법 명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주력이 될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여러 선택지를 만든다 이런 건데요. 특히나 뭐 조선과 배터리 소재 같은 경우는 업황이 반등하게 되면 레버리지 효과까지 좀 기대할 수 있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또 특이한 거는 사모펀드와 꼭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인수전에 참여한다는 건데요. 이건 역시도 리스크 배분 차원에 좀 무게를 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태광그룹의 이호진 전 회장은 M&A에 안목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화려한 빅딜이 아니라 망해가는 곳을 싸게 사서 장기적으로 좀 가치를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외환위기 이후에 재무구조가 취약했던 흥국생명이나 또 업황이 붕괴한 대한화섬을 인수한 사례가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M&A 규제의 다음 행보를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이지효 기자였습니다.